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브라함 복덕바입니다. 어제 오전에 부동산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린다는 뉴스가 온 지면을 도배할 정도였죠. 이건 거의 역대급 규제 해제라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바로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일간지 1월 2일자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지를 올린 겁니다. 강남 상구, 용산 빼고 전면적으로 모든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기사에 대해서 규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사안으로 규제 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팩트는 아직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보도 설명이 나간 이후에도 찌라시가 아닌 메인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규제 지역 해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 어차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이 윤곽을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규제 해제가 시행이 된다면 핵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 전면 해제.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구, 거의 부동산 내관과 같은 곳이죠. 이거 해제 잘못했다가는 집값이 거꾸로 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도 최후의 보루로 여기를 남겨두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그동안의 뚜렷한 집값 하락세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 폭락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수직 하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착륙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리 지금의 부동산 경기와 경제 지표를 감안한 금리 보합세를 유지하려 해도 계속되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불안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초강도 수준의 규제 해제 지역을 검토한다 해도 과연 얼마나 그 하락 추이를 방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주택 수요는 집값이 더 떨어지길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죠. 그동안 너무 오른 집값이 삶의 기반을 갈라놓을 정도로 오른 집값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의 퇴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2023년은 또 다른 양상의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당장의 규제 지역 해제는 지금 금리의 골이 너무 깊은 까닭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 방향입니다.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분상제가 실시가 됐는데 실익 차원에선 그리 큰 가격 방어에 성공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오히려 분양가는 지금 거꾸로 오르고 있죠. 분상제는 일단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가 딱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집을 움직이지 못하죠. 동선이 기본적으로 제약이 됩니다. 이유 막론하고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분상제 지역 전면 해제가 오히려 견제받지 못하는 분양가를 자극해서 민간 분양의 가격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검토하고 있죠. 일단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입니다. 워낙에 초강도의 규제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거래가 자율거래가 아니야.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고 거래를 해야 되죠. 이거 자본주의 시장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의 자산권 운용을 막는 제도인데요. 가장 치명적인 건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갭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부동산 규제 중에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고요. 대출은 70% 상향, 취득세 중과도 없어지네요. 재당첨 제한 없어지고요. 추첨제도 8호제곱 이하 60%, 8호제곱 초과 100%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토부 설명대로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축성 보도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부동산 유동성이라는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어떤 규제도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소식, 서울에서 1700세대 자이 아파트 6억대에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바로 휘경자의 디센시아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전격적으로 확 낮춰서 6억 선으로 조정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휘경 3구역 5구제곱이 대다수 물량이라서 6억 중반으로도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최근 동대문 쪽 집값이 뚜렷한 하락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레미안 크레시티 84제곱 12월 거래가에서도 거의 7억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레미안 답심리 미드카운티 84제곱 5억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미안 위브 84제곱 6억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동대문 쪽 대장단지들이 거의 6, 7억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휘경상구역 디센시아가 자칫 분양가 안배를 잘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분양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5구제곱 6억대 분양가로 나와서 엄청난 분양 흥행을 기록했었죠. 무려 54대 1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휘경상구역도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4개 동 1792가구, 이 중에 719가구 정도가 일반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5구제곱이 대세라는 점이죠. 그만큼 현실적인 액수로 접근 가능한 평수입니다. 이문 일상구역에 비해서 소형 평수 물량이 부지기수, 평형 구성을 보면 상구 327세대, 4구 98세대, 5구 1120세대, 84 26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다음 달부터 추첨제 개선안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5구제곱에서는 60% 이상의 추첨제 물량이 있겠고요. 특히 새 집으로 환승을 원하시는 1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이 가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환경은 1호선 외대암역 그리고 회기역도 가까운 편이고요. 전형적인 W역세 단지, 주변 학군도 도보권 학교가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학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학군은 서울 어느 곳에 비해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안배를 하고 나오느냐가 이후 휘경상구역의 분양 운명이 결정이 될 듯해 보입니다. 휘경상구역이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면 근처의 장이사구역 분양가에 비해서 5구제곱 맥시멈 1억까지도 낮춘 금액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소형 평수가 많아서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 초기 분양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0제곱 이하 추첨제 60%가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점 10점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서울 2년 이상 당해 우선 공급,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에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실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 그러나 부동산 하락세가 폭락장 양상으로 가는 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된 윤곽대로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 높고요. 서울에서 또 한번 6억대 자이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1700세대. 올해 이런 좋은 기회들 꼭 잡으시는 행운이 가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